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도서 전염입니다. 피트 데이비스 지음, 신유희 옮김, 출판사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간략하게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자 피트 데이비스는 민주주의 정책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이며 미국 민주주의 연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2015년에는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머물면서 단순하고 고요한 휴식의 경험을 제공하는 Getaway라는 회사를 공동 창립하였습니다. 2018년 하버드 대학원 졸업식에서 했던 졸업연설 전염하기에 반문하는 이 책의 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거리를 수없이 검색하다 결국 결정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상황을 묘사하며 무한 탐색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뚜렷한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지금 세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세대의 특징을 정의하고자 폴란드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 근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우만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어느 한 가지 정체성, 장소, 공동체에 스스로 묶어두기를 원하지 않고 마치 액체처럼 어떤 형태로도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에 머무르길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직업이나 하나의 집단에 오랫동안 같은 형태로 머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색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러한 무한 탐색 모두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으로는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즉 좋아하는 어떤 것에 마음이 식을 때 새롭고 빠르게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흥미를 느끼는 것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경험하며 나의 진짜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 탐색에 뛰어나면 최초라는 수식어를 내 인생에 가져올 수도 있고 새로움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 탐색이 주는 즐거움의 시점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무한 탐색의 장점이라고 일컬어진 융통성은 결정마비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무엇과도 연결되지 않는 고립의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것의 달콤함은 언젠가 쓴맛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순간이 탐색을 마치고 전염하기를 시작해야 할 순간이라고 합니다. 무한 탐색이 제공하는 융통성, 진짜 자아, 새로움, 그리고 거기에 동반하는 결정장애, 아노미, 피상적인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가치를 세우는 일이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기조와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에서 균형을 이루고 재치는 지루함과 우스꽝스러움에서 균형을 이루며 친절은 시비와 아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한 탐색 모드에 갇혀서 융통성을 누리되 결정 마비에 걸리지 않고 진짜 자아를 찾되 고립되지 않으며 피상적이지 않은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삶의 태도를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고 비자발적 헌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삶을 더 가치 있고 윤택하기 위해서는 자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거짓됨을 객관적으로 꿰뚫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진단하는데 자유는 큰 역할을 하지만 그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탐색, 회의,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길 원하지만 속박에서 벗어난 후 결국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죠.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 팀의 업무 방향을 파악해야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 자유 속에서 새로운 나의 버팀목이 될 존재를 찾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인과의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야 하며 그 신뢰는 결국 서로에 대한 헌신과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서 어느 한편이라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관계에 헌신함으로써 성공적인 커리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자신이 무언가에 헌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무언가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상상력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통합력도 있어야 하며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새롭지 않아도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근성, 관계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려면 존경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고 알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막상 이 길을 갔다가 내 길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상자를 열어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찾아온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이러한 후회할까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려면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각각의 선택지 앞에서 현명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놓인 선택지를 깊이 그려보면서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선택지를 고르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주는지를 느꼈다면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떠올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에 감동했고 배울 점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종이에 선을 그어 두 칸으로 나눈 후 한쪽에는 장점을, 다른 한쪽에는 단점을 씀으로써 각각의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목록은 경솔하게 결정할 위험을 낮추고 좀 더 나은 판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도서 전염에서는 많은 선택지 앞에 놓인 현대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념하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고 의사결정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의사결정자의 선택 그 자체보다 그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헌신하고 전념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 결정은 나의 현실이 될 것임을 잊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이 책 속에서 마음에 와 닿았던 추억 같은 몇몇의 말들을 낭송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의 과정은 느리고 유기적이다. 신념은 별게 아니라 그저 내가 스스로 전념할 수 있는 한 가지면 충분하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일단 뛰어내려라. 그러면 나를 안전하게 받쳐줄 그물이 보일 것이다. 먼 발치에서 보면 관심이 생긴다. 그러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에 빠진다. 전념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 세상을 배운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촛불 하나를 밝히는 것이 훨씬 낫다. 깊이는 궁극적인 새로움이다.